Hey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Lucky's only here to keep you posted on the transfer market. Anthony Gordon to FC Barcelona. Here we go. 자, 로마노처럼 등장을 해봤고요. 고든의 바르사 이적은 95%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건 로마노의 코멘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현재 일단 이적료에 대한 보도는 총 2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스페인 기자들은 지금, 그리고 로마노 기자들은 지금 7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 저기서 말하는 스페인 기자들에는 모레토도 포함되어 있고요. 페르난도 포올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기자들 쪽하고 스페인 언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기자라고 볼 수 있는 로마노까지. 이쪽은 이렇게 1221억 원 플러스 에드온이라고 현재 이적료를 추정하고 있지. 뉴캐슬 전문 기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7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410억 원 플러스 에드온. 근데 가격이 요즘 윙포워드 치고 좀 저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참 어째서 이런 가격선이 잡혔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뭐 의문점이 든다고 하더라도 뉴캐슬이 이 정도 이적료만 받기를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캐슬은 왜 이렇게 이적 시장 열리지도 않았어요. 이적 시장은 6월 15일에 열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판매를 하냐? 이거 지금 내일 메디컬 테스트 완료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적은 당연히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빠르게 판매를 하고 희망 단가를 좀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해버리면은 너무 쉽게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뉴캐슬이 좀 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뉴캐슬은 왜 이렇게 급하게 판매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뉴캐슬의 스쿼드 보강은 방출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안 그래도 현 스쿼드가 만족스러우면 당연히 순위가 이렇게 박지는 않았을 테니까 더 보강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금화 작업을 위해서 판매를 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제 가설입니다. 작년에 이사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질질 끌었다가 시즌 초반에 큰 화를 입게 됐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건 때문에 작년에 뉴캐슬이 스트라이커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든이라는 선수가 급하게 이제 톱으로 대타를 뛰게 되면서 스트라이커의 빈자리를 메워나가는, 그러니까 이삭을 판매하고 볼테마데가 오는 시간도 꽤 걸렸고요. 그리고 위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날에 마무리가 되었던, 위사가 그때 런던에서 타임위어까지 차 끌고 가가지고 7시간 동안 운전해서 겨우겨우 이제 이적을 끝냈다고 하잖아요. 딜시트 제출 기한을 20몇 분인가 남기고 간신히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내년에 또 고든 대체자 사겠다 그래갖고 스쿼드 운영에 화를 입을까봐 빨리 판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서 빨리 판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앤더슨 판매건도 생각을 해보면은, 앤더슨 건 때문에 리퀘스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야 이거 진짜 보드신들 판매 졸라리 못한다라는 뭐 말을 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앤더슨 건이고, PSR을 급하게 맞추기 위해서 PSR 데드라인 막판에 노팅엄 포레스트로의 이적이 결정되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 선수가 하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맨시티가 구애를 하고 있어요. 너무 원해가지고. 맨시티만 있냐? 아니죠. 메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를 고작 3,500만 파운드에 팔았고, 뭐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헐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세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안을 조금 확실히 의식을 해서 이거 그냥 빠르게 팔자. 그냥 이거 챙길 수 있는 이적료 우리가 딱 어느 정도만 만족하고 빠르게 팔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총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캐슬의 스쿼드 보강, 방출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사 케이스처럼 막판에 팔았다가 화를 입을 수 있는, 다음 시즌 보강에 화를 입을 수 있는, 왜냐하면 스쿼드 보강 작업은 방출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앤더슨의 판매건처럼 뭐 불상사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전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유추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뉴캐슬 판매건에 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세론 15%가 잡혀 있습니다. 엘보블이라는 에버튼 전문 기자가 말했던 내용도 있고, 그걸 보게 되면은 세론 15%라고 하면은 여기서 8천만 파운드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1,200만 파운드를 에버튼 쪽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무려 2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았나. 물론 그런다고 한다면 안 팔릴 수도 있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고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하고의 협상은 이루어질만 했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 뭐 고든 못 데려온다고 바로 포기할 것 같진 않았는데, 조금만 더 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물론 더 높으면은 이거 말이 되냐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말은 더 낮게 판매하더라도, 지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너무 이 사건 앤더슨 판매권 우려해가지고 너무 너무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딜에 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 얘네 돈은 있어요 라는 얘기 충분히 나올 법하죠. 근데 사실 이게 바르셀로나 팬들의 발작 버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거지라는 프레임이 좀 씌워지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현질 제한을 먹은 상태. 그런 거다 보니까 뭐 사실 거지라고 하기에는 부자라서 걸릴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먹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라이트 팬들은 지금 바르셀로나를 생각했을 때 이적료를 못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바르셀로나 부채에 관해서 기사화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라이트 팬들의 그 지식의 기준선은 우리가 아는 헤비 팬들보다 훨씬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찌라시들도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기자라는 사람이 보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뭐 어떡해.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게 너무 자극적인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곳에 좀 포커스가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1대1로 붙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게 또 그 VIP 좌석이랑 관련이 있다 뭐가 없다, 뭐 캄노우는 언제 지워지며 뭐 예를 들면은 또 FFP 문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은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야, 그래서 되는 건데 많은 건데 이거 결론만 알고 싶지 계속 그 심연 속으로 파고들면 머리만 아프고 현학적이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팬들은 뭐 바르셀로나가 돈이 없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이래서 고든이 더 필요한 선수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적료는 낼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셀러리 캡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르샤가 10년 전처럼 돈을 화끈하게 쓰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적료와 지를 수 있다 쳐. 근데 연봉을 이만큼 줄 수 있어? 라는 것에 관한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거든요. 셀러리 캡을 제가 그 전에 봤던 내용으로는 원래 바르셀로나의 기준선에 달하는 기준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총액이 예를 들면은 너네는 다 합해서 1억 유로만 쓸 수 있어. 금요로. 뭐 얼마를 쓸 수 있을까 정해놓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수익에 따라서. 근데 1대1룰을 어기게 되면은 그게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임금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서 더 라마시아 출신의 선수들이 더 많이 중용되어 왔던 현실이 이루어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고든하고 상관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셀러리 캡 때문에 레시포드가 좀 골치가 아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레프트윙 서브랑 최전방 공격수가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고든이 총 이렇게 두 가지 포지션을 구사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뭐 레시포드랑 완전 똑같은 데라는 생각 충분히 할 법도 해요. 메인은 레프트윙 포지션이고 9번으로도 자주 기용이 되어 왔던 자원이죠. 뭐 뉴캐슬에서도 9번으로 많이 뛰었으니까 정확하게 2516 시즌 레시포드와 동일한 역할을 좀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 레시포드가 아니고 얘냐를 보게 된다면 주급이 80만 파운드가 더 비싸요. 80만 파운드라고 하면 1억 6천 정도, 현재 주급의 1억 6천 정도가 차이가 나고, 지금 찌라시로 언급되는 이제 고든의 연봉 합의 사안은, 이게 바르셀로나랑 합의된 사안은 1100만 유로라는 얘기도 있어요. 연봉이. 이거 한화로 얼마냐? 192억 원. 주급이 3억에서 3억 6천으로, 이게 뉴캐슬에서 봤던 게 3억쯤 되고요. 3억 6천 정도로 상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액수마저도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를 가게 되면서 삭감했던 그 급료보다 8천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이나 더 저렴해요. 그 정도 가량. 아,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는 리라이더라는 기자가 컨펌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뉴캐슬 쪽에 2티어 정도에 해당되는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자가 말하기로는 30만 파운드를 받기로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30만 파운드가 한화로 얼마냐? 6억입니다. 네, 레시포드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삭감된 주급이 23만 2천 파운드로 나와 있는데 6억을 받는다고? 와, 이거 쉽지 않아요. 레시포드도 지금 5억이 안 되는 마당에.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레반도프스키 원래 재계약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나간 이유가 주급 삭감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삭감을 좀 감안하긴 하겠지만 너무 깎아야 돼서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그 주급 고스란히 다 이 친구한테 갖다 박는다? 아니 솔직히 고든이 잘하는 걸 알겠어.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예전만큼은 폼 못 보여주는 거 알아요. 가성비 약간 좀 안 나오긴 하지, 노세아가 됐으니까. 근데 그래도 고든보다 실력이 지금 안 좋나? 아니, 나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거라 보거든요. 고든이 와서 보여주는 첫 시즌하고 레반도프스키가 본인의 수명을 다 불태워서 마지막 시즌을 보여주는 폼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고든한테는 그걸 제시해준다? 이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상식이 있으면 고든한테는 그 액수를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셀러리캡 받기라고 전 레반도프스키를 내보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 셀러리캡을 줄이고 나서 고든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잡아놓고 이 남은 셀러리캡의 여분을 다른 선수들의 재계약에 활용을 한다거나, 야말이나 아니면 뭐 하피냐 또 재계약 시즌 들어가더라고요. 계약 기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뭐 또 다른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마시아에서 승격된 애들이 이제 성인 주급을 받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애들을 잡아가는 데 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솔직히 30만 파운드? 내가 리라이더라는 기자를 별로 안 믿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으로 내 사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별로 안 믿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이도 4살이나 더 어리면서 셀러리 캡 세이브가 돼? 근데 거기서 논이유 면제가 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논이유 면제는 또 뭔 얘기냐면요. 그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잉글랜드가. 정확히 영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영연방의 그 4가지 국적이 모두 다 논이유로 취급이 되면서 이제 라리가에서는 비유럽 선수들을 3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는 룰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룰이 있는 만큼 스페인에서 몇 년 이상 거주 시에는 국적이 취득이 쉽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고든은 아무래도 잉글랜드 그리고 영국 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팩트로 따지자면은 바르셀로나는 제가 장담하는데 전 유럽에서 2가지 문제점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팀입니다. 지금 1번 논이유, 2번 팀그로운. 팀그로운은 왜냐면 당연히 뭐 유스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올려다 쓰게 되다 보면은 유스 출신인데 잘해. 1군 퀄리티 나와. 근데 우리 팀에서 계속 뛰어왔네? 팀그로운. 팀그로운은 진짜 오히려 얘기를 하다 보면 질릴 정도로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길어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니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국 선수 기용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비유럽 선수라고 해봤자 아라우오랑 하피냐였는데 이 둘 모두 다 스페인 국적을 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나가게 될 시에는 사실상 노니오 이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노니오 선수를 3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는 라리가에서 1명도 없는 바르셀로나가 고든이 노니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등록이 될 뿐더러 물론 노니오가 맞을 시에는 뭐 그래도 이 부분을 생각은 해야겠죠. 노니오로 들어오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노니오 커터로 취급이 되겠네 이건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노니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나무위키나 트랜스퍼 마켓 쪽에서는 다 잉글랜드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고든이 아일랜드 국적이 있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 국적으로 국대를 뛸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 기사가 있는데 이게 조부모 쪽이 아일랜드 혈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벨링엄 같은 경우에도 잉글랜드 사람이지만 라리가로 넘어갔을 때 논이유로 등록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조부모 쪽이 아일랜드 계통이라서 등록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든도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발휘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타고난 뭐 혈통빨 이게 좀 입증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든도 똑같은 루트를 사용해서 논이유의 제약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한 이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돈적으로 얘를 왜 고려하는지가 다 이제 납득이 되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게 돈 떨어진 부분도 아니고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완전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쟤를 노릴 필요는 더더욱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고든 충분히 합리적이다. 남은 매물 중에서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하피냐라는 주전 자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서브로 굴린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좋아요. 고든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엘이 이 부분 때문에 부진 중에서도 이제 고든을 굳이 계속 꾸준히 뽑아왔었어요. 고든의 부진이라고 하면 지난 시즌에 필드골 비율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 리그 내에서는 처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공격수가 아무래도 스탯이 좀 딸리다 보면은 저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엘은 계속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윙에서의 속도감과 드리블을 안겨다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예요. 빨라요. 그냥 속도감 같은 게. 그러니까 본인이 뒷공간을 이용하는 그 루틴 자체가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 있고 본인이 깎아온 잔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잡기술들. 그것에 관한 능숙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력이 좋은 만큼 수비가 난 역시나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말이 그래도 체력을 조금 아끼면서 나중에 메시처럼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좀 사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편 윙어로 고든이 보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야말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도 너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말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아이솔레이션 패스가 이제 정확히는 공 배근면에서 그게 바르샤 선수단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봐도 무방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사실 킥도 킥이지만 드리블도 미친 듯이 잘하죠. 근데 그런 선수가 보통 그런 반대편에 있을 때 어떤 선수가 있으면 편하냐? 속도가 빠른 애들. 저는 레시포드랑 야말의 조합을 좋게 봤던 부분은 그게 제일 큽니다. 레시포드도 이제 스트라이커로서의 경험이 크기 때문에 오프더블이 분명히 좋은 선수였고 그리고 체력도 굉장히 좋고 스프린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또 달려 빵 했을 때 받기 너무 좋은 세팅이잖아요. 근데 고든 역시도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 그리고 고든 같은 경우는 좀 장점으로 설명드리자면 얘는 풀백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고 뛰어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뉴캐슬에서 사이드 미드필더로 활동을 하면서 터치라인에 붙어 있으면서 레프트 풀백이
고든이 이 사이드 터치라인을 점유해주는 경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뛰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봤던 고든은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속된 말로 유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많이 해본 애라서 잉글랜드 국대에서도 보게 되면은 투엘이 전술적인 실험을 할 때 레프트 풀백을 그렇게 사용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고든이 아마 발대가 제대로 된 폼을 못 보여줘도 그리고 발대가 아니라 칸셀루가 컷인을 치고 들어가는 형식의 연출을 선호해가지고 좀 터치라인 왼쪽 터치라인을 좀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꽤 잘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중앙에서의 포지션 이해도까지 높으니까 이거는 띵킹 포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하는 래시퍼드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근데 또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포지션에 관한 바르샤의 강박도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리그 16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가 굉장히 잘했다고는 하지만 이 친구가 사실 그 축구하는 꼬라지 보면은 내년에 바로 갖다 꼬라박아도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고든의 역임이 혹시 모를 페란 토레스의 부재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페란 토레스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고든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단점도 봐야 됩니다. 달의 앞면만 볼 수는 없어요. 뒷면도 봐야죠. 뭐 운석 크레이트 존나 파여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바르샤의 윙어답게 스탯을 책임지기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스탯이라고 하면은 보통 공격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근데 바르샤의 지금까지 윙어들은 보게 되면 다 공격 포인트가 좋았어요. 물론 후딩드 시절에 그 친구들 빼고. 사실 그리고 또 덴벨레도 말년에 어시스트 스탯이 좋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바르샤의 윙어로 출전을 하게 되면은 하피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네이마르도 그렇고 스탯을 책임져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든이 스탯이 사실 생각보단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스탯을 보게 되면은 텐텐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가 받았던 찬스들 대비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또 기복 문제까지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폼이 그렇게 일정하진 않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얘가 폼을 풀 시즌 동안 계속 좋았던 걸 유지했던 시즌이 없어요. 내가 떠올려 보면 그게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서브다 보니까 기준이 각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염려가 되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 능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습 상황 외에는 큰 메리트는 없다.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템백을 뚫기 좀 어려워하는데 근데 라리가 템백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든이 왼쪽에서 템백 상황을 뚫어내는 연출을 보여주기보다 아무래도 야말이 좀 더 오른쪽에서 고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고든에게 빠르게 전달이 되면 거기서 피지컬로 털어먹는 식으로 연출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우려사항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일 염려가 되는 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 조절.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연도에 브라이튼하고 FA컵을 했었나 리그컵을 했었나 그랬는데 그때 상대 선수 목을 졸랐나? 가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3경기 퇴장을 당해가지고 뉴캐슬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여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사가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땜빵을 뛰었다고 했잖아요. 시즌 극초반에 그때 뉴캐슬하고 리버풀이 붙어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근데 그때 붙을 때 이둘의 원래 라이벌리 같은 게 딱히 없는데 이삭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야, 저 새끼가 지금 저 팀을 가려고 한다고? 씨발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이 들었나봐 진짜로. 그래서 고든이 그날따라 날이 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뉴캐슬의 태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장도 많이 과열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고든이 개태클을 막아버립니다. 진짜 개태클. 그 반데이크한테 태클이 들어갔는데 너무 폭력적인 태클이 쓸데없이 들어갔어요. 너무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거기서 슬라이딩 태클이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발은 왜 그렇게 높으며 발이 어디 맞았냐면 그때 종아리 맞았어요. 반데이크 종아리가 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퇴장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뉴캐슬 초반에 진짜 어려웠습니다. 시즌 초반에. 구단이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에서 사고를 쳤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긴 해요. 이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고든이 또 라리가 주심들의 그 병신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다 보면은 더욱더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옆에서 조련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주심들보다 라리가 주심이 좀 더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앞으로 잘 알고 있을 부분이고 바르샤도 충분히 해결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이 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전 첼시 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첼시는 왜 이런 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분명 측정감을 사온다고 했고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포지션도 레프트윙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나이도 01년생이면 적절하죠. 경험도 적절하게 분배가 됐죠. 프리미어리그 연차도 높고 국가대표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가격도 사실 시장가 대비 좀 저렴하거든요. 물론 뭐 리그 내 이적이면은 홈그로운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왜 안 노렸을까? 저는 이게 알론소 볼에 되게 좀 꽤 맞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안 되려는 게 살짝 아쉽고 일단 물은 건너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협상을 했을 때 바르샤를 어떻게 이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바르샤는 서브로 쓸 거잖아요. 그래도 로테이션용으로 웬만해선 하피냐가 이번 여름에 나간다라는 찌라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갈 확률은 일단 비교적으로 적은 상황이고 그러면 출전 시간으로 차이를 줘서 데려오면 되지 않나? 그리고 바르샤 가서 받는 급여가 4만 6천쯤이라고 하는 찌라시가 있는 거 보면은 첼시도 그쯤은 충분히 낼
될 수 있는데 해보지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출전 시간 비율 훨씬 높이고 닥주전 거기다가 주급 동결 혹은 조금 얹어서 바르샤가 준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데려올 법했을 텐데 이게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뉴캐슬이 본인들의 구속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서 유감이에요.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능력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 클럽에 관해서 확신이 없어서 빨리 판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속력이 뛰어나고 우리 어떻게든 지킬 건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고드는 좀 더 늦게 파는 게 이득이긴 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버프 받고 그때 판매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상 우려 때문에 막판에 선발에서 제외하고 에디아우가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근데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판매를 했을 때 이 선수가 가서 잘해버린다고 하면은 한 1,000만 파운드 정도의 돈을 눈앞에서 놓치는 거라서 물론 뭐 반대로 이 가치가 떨어질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전 그런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가지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뉴캐슬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 보니까 남들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죠. 본인들도 좀 빠르게 판매하는 것에 관해서 정당하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거. 이 정도고요. 일단 고드는 지금 웬만해서는 바르셀로나로 갈 것 같은 상황이고 바르샤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나 돈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